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일단 뭐 주말 동안에 이더리움이 그 이상으로 반등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시장에 올라갈 만한 이런 이슈나 재료가 없었기 때문인데, 일단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선 이더리움이 박스권 하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 안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위쪽에 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었죠. 자, 그만큼 위쪽에는 매물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지지 라인들이 이탈했을 때 이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무래도 과연 여기서 지지를 해줄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건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이더리움의 예상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더리움의 가격 추세를 결정하는 하나의 이슈와 재료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유라는 게 붙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그에 따르는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들은 왜 떨어졌는가, 왜 목요일 날 갑자기 크게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돼요. 이 당시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위험자산 시장에서 자금들이 이탈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GDP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GDP가 고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좋은 건데 왜 시장은 떨어졌을까요? 자, 그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고성장을 하고 있고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안정이 된다. 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 그리고 고용도 어떤 상태다? 침체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 고용에 대한 상태라면 이 이더리움 가격은 어떨까요? 이 첫 번째와 이 두 가지 조건이 붙었고 그 안에서 GDP 성장률까지 높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했던 PCE 자체가 2.9% 폭발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3% 밑에서 하회하는 수준을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어쨌든 2%, 자, 연준의 목표 물가는 얼마죠? 2%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물가가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 PC 발표하기 전에 미국 기사들, 자, 해외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GDP 성장까지 고성장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못 하죠. 그죠? 자,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 도움되는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자체가 침체되고 있고 이 소비 증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물가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시면 지금 많이 바뀐 상태인데요. 10월 29일까지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된 분위기예요. 하지만 95%대에서 87.7%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원래는 80%대를 유지를 해줬는데 지금 보시면 몇 퍼센트죠? 이제 65.4%, 거의 이제 반반 확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금리 인하 FOMC 현재 자, 월요일 날, 자, 저번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부터 해서 이더리움이 한 번 더 크게 떨어졌었어요. 자, 이거 왜 떨어졌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GDP 발표 이후에 지금 외신 쪽에서
자, 외신 이제 기사들을 보시게 되시면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몰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 횟수가 GDP 나옴으로써 금리 인하 횟수가 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먼저 앞서서 크게 떨어진 겁니다. 왜? GDP가 성장하고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더 크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PC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보여준 겁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자 이런 우리가 기대감, 실망감이라는 말들이 있듯이 이런 실망감 때문에 먼저 앞서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만큼 또 어때요? 자, 물가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던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안정되게 나오니까 상승분이 거의 다 회복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월요일도 이런 금리나 회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것이고요. 자,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연내 금리나 자, 9월을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일단 9월은 했기 때문에, 자, 9월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회 연내 금리 인하가 2회로 자 시장은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가격 안에 연내 금리 인하 2회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내 금리 인하 1회로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내 2회 금리 인하로 바뀌는 추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떤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PC였지만 PC 예상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있는 고용지표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주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 30일 날 뭐가 발표돼요? 졸트에서 나온 구인 건수. 자, 이거는 민간 고용 지표이고요. 10월 1일에는 뭐가 나오죠? ISM 제조업. 그죠? 자, ISM 제조업 지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ISM 제조업 고용 지수도 같이 나와요. 고용 지표도 이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30일 날 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10월 1일 날, 그죠? 그리고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나오면서 ISM 서비스업 고용 지표까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온지를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자 비농업 고용 지수 이때가 정말 중요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전에 나오고 그 전전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나머지 고용 지표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다음날 비농업 고용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서비스업 지수랑 비농업 고용지수랑 같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0일 날 그리고 10월 1일 날 자, 고용지수들을 모두 파악을 하고 나서 이 합산 결과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와줬다. 뭐 예상치보다 자, 어떻게 나와줘야 되는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만 나와줘야 돼요. 자,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상치에 상회해서도 안 되고요. 예상치에 하회해서도 안 돼요. 왜 하회해서도 안 될까요?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횟수를 더 늘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금리 인하 횟수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의 성격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뭐예요? 보험성 금리 인하와 침체성 금리 인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현재 성장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의미예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둔화에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둔화에서 성장으로 바꾸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침체성 금리 인하는 뭐예요? 고용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침체된 상황이다. 그래서 자, 좀 더 끌어올리자. 둔화된 상태로 올려보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돼요? 자,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줘야 돼요. 예상치에 상회하게 되면 안 됩니다.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자, 물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고용에서 물가로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준점이 지금은 고용인데
물가로 바뀌는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10월 달에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0월 달에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조금 떨어지겠죠. 11월로 또 미뤄지는 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10월 3일 날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자, 고용이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예상치 하회한 순간 침체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부합한 수치가 나오되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큰 수치대로 상회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는 제가 내일 지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30일 날 10월 1일 날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확인을 통해서 이때 어떻게 나온지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죠? 당연히 마지막 물가, 어떤 물가? 이제 FOMC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물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 이 물가마저도 좋게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 물가 자체가 나오기 전에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크게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추석 기간 동안에 괜찮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지니어스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9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내일 준비를 해올게요. 근데 어쨌든 오늘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결과치가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가 자체는 조금 안정된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고용지표만 크게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만 나오지만 않는다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더리움으로 따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600만 원 선까지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 안에서도 상승 장악형 패턴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상태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용지표에 따라서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면 바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10월 중순경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된다면 이에 따른 이런 상승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벌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승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예상한 대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줬을 때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나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에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오늘 영상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게시물에 들어오실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방안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 보시게 되시면 현재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민코인 에이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1년 365D라 돼 있잖아요. 1년간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흐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바닥 구간에서 떨어진과 동시에 물량을 다시 한번 더 담아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쵸? 가격과의 거의 상반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기 앞서서 과거 흐름들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보시게 되시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들에서 마찬가지로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물량을 다시 모아가는 이런 조정 구간에서 물량을 또 모아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물량을 또 털어내고, 그리고 또 조정을 보이게 되면 물량을 지속해서 모아가다가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물량을 또 털어내는 흐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전략들만 우리가 잘 세워가고 이 지표를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같은 이런 코인들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되실 수 있는 정보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 사이트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이제 매일매일 이런 정보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달드리는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 있죠.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눌러주시면 제가 보시다시피 저희 구독자방에 문자로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방은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해가면서 하는 소통방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다 보니까 개별적인 질문이나 그리고 이제 들고 계신 코인들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있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 안에서 말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유 종목 진단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링크, 1대1 링크 채팅방을 또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까지 같이 눌러주시고, 뭐 이제 구독자방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머릿속이 복잡했던 게 좀 정리가 되신가요? 자, 정리가 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